예, 안녕하세요. 항공 컴퓨터 전공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통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동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 후에 어떻게 할런지는 학교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3월 18일경쯤에 4월 달에 어떻게 할런지를 공지한다 그러니까 공지를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 가지 장비 여건상 좀 안 좋아서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녹화 강의 형태로 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세련되게 다듬지 않겠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들이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컴퓨터 통신 강의는요, 이게 말 그대로 컴퓨터 통신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이라는 게 뭔가, 그 개념 강의를 이제 간략하게 강의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컴퓨터 통신이지만 컴퓨터 통신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하고 TCP/IP 프로토콜하고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본하고, 그 다음에 고급 소켓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실전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과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교재는요, TCP/IP 윈도우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교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아까 말한 대로 파트 1 그 소켓 프로그래밍 입문, 파트 2 소켓 프로그래밍 기본, 그 다음에 3부 심화 학습,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큼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윈도우 운영 체계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교재 같은 있는 것이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로서는 이게 유일해요. 남은 책들은 다 절판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책 했습니다. 다른 원래 이게 소켓 프로그래밍, 이제 통신 소켓 프로그래밍은 리눅스 환경을 해서 다루는 게 간편하고 리눅스 환경을 쓰는데요. 지금 학교 실습실 그 상황이 리눅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계 한도 내에서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우리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요, 실행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얘기한 대로요, 이게 컴퓨터 통신이라는 교과목인데, 그래서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컴퓨터 통신을 하면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우리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우리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도 편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내가 작년에 강의하던 내용을 다시 추렸는데요. 예, 이게 좀 너무 간략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읽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말이 좀 축약되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뭐 여러분들 교재는 안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예,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컴퓨터 통신과 TCP/IP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 통신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 통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는 것, 그걸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바로 컴퓨터 간의 통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래 우리 사회, 그리고 지금 이미 다가왔습니다. 이 책이 좀 됐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 사람과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뭐 컴퓨터와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컴퓨터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들고 있는 그 장비, 그리고 사용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물, 기계장치가 다 모두 정보의 생산자이면서도, 바꿔 말하자면 데이터의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가 되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5G 시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커다란 덩치, 기계장치,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통신만을 생각했는데, 이게 그거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초소형 단말기 혹은 뭐 모바일 단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를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얀마 혹시 민주화 시위 보고 있습니까? 예, 뉴스에서 봤죠. 예, 그게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인터넷 이런 뭐 SNS 이런 것들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꿔 초연결 사회로 가는 우리 도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뭐 유비쿼터스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런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물 인공지능 통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통신이라고 그랬는데, 데이터라는 게 뭔가 보면은 사용자들이 우리가 어떤 합의된 형식이 있죠. 합의된 형식,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성 파일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이런 합의된 형식을 가지고 팩트, 사실, 개념, 뭐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게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 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통신 장비들 사이에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바로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표현되는 정보를 프로토콜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다, 컴퓨터 네트워크다 이러면은 이런 그 컴퓨터 통신들이 쭉 연결된 망을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여러 기기가 그 통신 미디어들을 통해서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게 그 송신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구성은 우리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데이터라는 거니까 텍스트, 그림, 오디오, 비디오 이런 정보 등으로 되는 건 메시지가 되고요. 통신을 하고자 하는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송 장치, 수신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 전송하는 장치고 그걸 받는 수신 장치가 있고 그리고 전송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실제 전송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실수식 컴퓨터라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랜선을 통하고 라우터를 통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죠. 그걸 우리가 전송 미디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는 우리 그 규모, 목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LAN, MAN, WAN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LAN은 우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건물, 공학관이면 공학관 건물 내 회사면 회사 건물 내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을 그 랜망이라고 부르죠. 랜망은 우리 생긴 모양에 따라서 유식한 말로 우리 수학에서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위상이란 말을 쓰는데 토폴로지에 따라서 성형, 별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중심이 있고 거기에 이제 너드가 통신 너드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버스형입니다. 이게 가운데 버스가 쭉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하나에 공유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링이라고 해서 반지같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떤 게 더 유리하나 보면지만 제일 취약한 게 여기 이게 그 링형이죠. 예. 그래서 하나라도 다운이 되면 전체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하나 다운되더라도 나머지는 통신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성형이나 버스형. 하지만 요 가운데 있는 중심이 되는 이 녀석, 라우터면 라우터 이런 거가 다운이 되면 전체가 또 다운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통신 노드 하나가 다운되고 전체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죠. 그래서 대도시 정도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웨는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에 연결되는 그런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들 PAN,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니 잘 안 쓰지만 지급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죠. 블루투스는 늘 다 알죠? 예, 이렇게 된 걸 PA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인터넷 기술은 어떻게 될 건가? 뭐 아주 또 돼 있고, 그래서 아직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들. 뭐 이것도 굉장히 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그 냉난방 시스템이라든가 조명 시스템이라든가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도 다 그 무선이나 유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고, 그것들이 이제 바깥이건 원격 조정 다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포럼에서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IPv4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주소입니다. IP 주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녀석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IPv6라고 해서 128비트 차세대 인터넷 주소도고요. 이미 그 IPv6, IPv4가 보통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다 유무선이 혼합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유무선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일이 지시,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센서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초연결 사회로 진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기술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디바이스 상호 간의 최적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환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정보되는 기술 구조에 따라서 교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거는 우리 뭡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방송 데이터 네트워크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딴 쪽에서 보낼 때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라고 방송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가 있고 그 안에 노드를 형성하고 전체적인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가 하나의 개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교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방송 네트워크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 때 그 뭘 교환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교환할 때요. 그 데이터의 그 한 덩어리를 우리가 보통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 패킷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패킷의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패킷을 어떻게 교환할 건가?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요 그림을 보면 패킷 교환 방식의 개념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패킷 교환으로 되어 있고, 메시지가 큰 덩어리가 오면은 그 쭉 자르죠. 패킷으로 분해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죠? 몇 바이트면 몇 바이트씩으로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그 다음에 패킷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걸 패킷 형태로 다 받아 하나로 다시 이렇게 뭉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목적지 패킷을 만들면은 시작과 그 목적지 주소가 어디냐, 그거를 지정해 놉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받아서 그 여기 교환기 같은 데서 어디로 보내주는지, 그렇죠? 그래서 패킷으로 그냥 보내서 주소로 봅니다. 그래서 몇 단기로 이렇게 넘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혼잡을 피해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향상된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잘라서 한 덩어리로 잘라서 그 덩어리에 그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게 에러 제어가 있죠. 에러 제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 소위 CRC라고 그러는 그 페리티들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흐름 제어 이런 것들도 다 그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킷을 하나 만들어내면 추가로 덧붙이는 데이터들이 또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 전송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회선 교환인 경우엔 유, 메시지 교환은 무, 가상회관 패킷 교환에서는 무,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에서는 무 이런 식으로 전용 전송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선돼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보통 CCTV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연속적인 데이터가 쭉 가게 되고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고 길이가 긴 연속적인 동작을 쭉 하고 언제나 똑같은 녀석을 보냅니다. 그쵸? 예. 근데 우리 보통에 하는 메시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시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버퍼에 데이터들을 재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끊기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다 저장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저속 메시지 교환, 뭐 순간적인 대량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방식에 따라서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그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이거 보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 전송 미디어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OSI에서 물리계층이라는 겁니다. 물리계층. 그래서 물리계층 이게 제외는 동선, 카파, 구리죠. 구리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선이 이렇게 서로 쭉 꼬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의 사용이죠. 구리선이 꼬아져 있는 녀석인데 이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서 구리선 자체에 이렇게 굵으면 모를까 이렇게 가느다랗게 되어져 있으면요. 이게 임피던스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대역폭이라 그러죠. 전송 속도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동축 케이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구리선 같은 전선이 있고 그 주위를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 놓아 있고 그 다음에 그 3번이 이제 접지선들 이런 메쉬 같은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를 이렇게 둘러싸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축이라는 게 뭐예요? 코엑셜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말 그대로 축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케이블 TV 방송 혹시 보면은 이 동축 케이블로 들어오고요. 과거에 컴퓨터 랜 할 때도 동축 케이블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킬로미터 단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호가 아까도 말했듯이 구리선이지만 이게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다시 증폭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걸 증폭해서 보내는 거를 리피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광섬유죠. 그래서 이거 빛으로 광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SiO2에다가 불순물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녀석. SiO2가 화학식 SiO2가 뭐죠? 예, 실리콘 산화물이죠. 그렇죠? 실리콘 산화물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유리예요. 유리.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불순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유리같이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불순물들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SiO2. 그리고 여기다가 그 내부 전반사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빛을 여기다 쭉 쏘여주면은요, 빛이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서 빛의 손실이 없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도 이게 광 자체가 매질 자체가 빛에 흡수하는 게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빛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 킬로 혹은 수십 킬로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증폭을 좀 해줘야 되는 하지만 굉장히 긴 녀석으로 그리고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광통신망을 깔 때 초기 비용이 높습니다. 초기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여기 빛이 들어간 데가 조그맣거든요. 거기에 빛을 집어넣기도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광통신망으로 깔려져 있죠. 그렇죠? 초기 비용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시절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거기에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광통신망을 그때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깔아야 될 정도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는 이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이 마이크로파예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자기파인데 그래서 회절이 좀 잘 안 일어나요. 회절이 잘 일어나서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중계기라고 그러죠. 안테나들을 굉장히 도시에 쫙 건물마다 빽빽 수도 없이 많이 깔아놨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인공위성 통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유선, 무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선이 저비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광섬유는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 비교적 협대역이고 높은 설치 비용이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브는 얘기했죠. 이것도 굉장히 빠른 전송인데 파장에 의존해 주파수에 의존을 해서 통신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했듯이 멀리 안 가기 때문에 도시에 1km, 2km마다 그냥 건물 옥상에 안테나들을 빽빽하게 깔아야 되죠. 그렇죠? 인공위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통신에 이제 필요한 물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30분 정도 됐네요. 예. 뭐 동영상 이거 녹화 강의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보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그 하나의 동영상이 일주일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일주일분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송 미디어가 뭐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것이 뭔가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콜 이 개념 얘기하는 것도 거의 반 학기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예, 반 학기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떻게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눈대중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용어를 하겠습니다. 개체, ent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기능을 갖춘 실체적인 물리적 실체가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엔티티라고 그러죠. 라우터, 서버, 모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엔티티 개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은요. 이게 그 두 개의 개체가 방금 전에 말한 이 두 개의 개체가 그 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 미디어를 통해서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만들어 놓은 상호 합의된 규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건가 이것에 대한 그 약속이죠. 서로의.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의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호와 신호의 크기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선을 얘기해 보면요. 유선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곧 그 전압이 얼마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얼마인 녀석이 얼마 이상 지속될 때 이거를 디지털이니까 1이냐 0이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부호화라고 그러는데요. 0볼트하고 뭐 5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볼트가 1, 0볼트가 0 디지털에 이렇게 나누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5볼트 플러스 5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내주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 주소가 있어야 되고 CRC 그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냐 그런 구문이 있거든요. 구문. 그렇지? 구문하고 의미 이런 것들로 구성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에너지 신호는 아까 우리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신호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유선이면은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했죠. 전압과 전류가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전력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선이면은 전자기 파잖아요. 전자기 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에너지 신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에너지 신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7계층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을 할 때 그 7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7개라고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OSI 7개 계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에 대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신을 하고 그러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말이 오픈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단말기, 통신 제어 장치, 단말기 제어 장치 이런 그 응용 프로세스가 간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응용 프로세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스트리밍 동영상 음악을 사용할 때 뭐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응용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간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용 객체는 우리가 객체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OS입니다. 단말기 동작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기능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객체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논리적 데이터 통신 회선입니다. 이게 유무선으로 되어져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송 미디어는 우리가 말했듯이 저 데이터 링크 채널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 간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전송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이렇게 우리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OSI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맨 꼭대기 7계층을 우리가 응용 객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아래를 우리가 표현 객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렇죠? 엔티티 객체들 간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제일 위는 위끼리, 아래는 아래끼리, 그리고 서로 요 응용 메뉴에 있는 게 그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럼 응용 프로그램은 그 아래 엔티티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같은 단계는 같은 단계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통해서요. 이 그림, 이게 OSI 계층 구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하고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를 얘기했죠.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들을 잘라서 이게 그 어떤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씩 잘라서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억세스 점을 통해서 인적 계층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단위를 우리가 데이터 교환하게 하는 단위를 우리가 보통 서비스 데이터 단위,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SI 모델에 그 7가지 그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아래가 물리 계층이에요. 물리 계층.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유선이잖아요. 유선이면 요 생긴 모양 있죠. 연결하는 잭, 그렇죠? 소켓 뭐 이런 것들 생긴 모양새 어떻게 돼 있어? 규격이 다 있어야 되죠. 랜선이다 그러면 랜을 꽂을 때 사이즈 가로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전선은 그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것들이 다 규약입니다.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 전기적인 그 전원의 크기, 이런 것들, 전원, 전압, 등등이 다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이면은 또 무선 통신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세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모듈레이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디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실체를 우리가 물리계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리계층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수단을 제공해주는 계층을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 그 패킷이란 말도 썼고요. 프레임이라는 말 썼는데 그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서 이게 쓰는 용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여간 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프레임 단위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째 건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 번호를 부여해서 나중에 다시 재조합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송 확인 흐림 제어를 해줍니다. 보내주면은요, 이게 저쪽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준 것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제어를 해주면 저쪽에서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데이터 보내주는 거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을 수 있다 신호를 받으면은 그때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제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오류가 있으면 오류 검출을 하고 복원을 더 해야 되겠죠. 컴퓨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배웠나요? 해밍 코드 이런 거 기억나나요? 해밍 코드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페리티 비트들을 넣어서 이게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다 복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복원이 안 되면은 이제 재전송을 또 다시 요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줄 때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 설정을 해줍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냥 물리 계층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학교 실습실에 랜카드를 통해서 라우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 계층만 있다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 데이터 링크 기능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상호 간에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의 네트워크들을 중계도 하고 경로도 어떻게 배칭하고 중계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이게 지금 하부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 상호 간에 완전한 메시지 전달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라는 거 알고 있죠? 뭔지. 호스트 컴퓨터에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개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윈도우 사용하고 있으면은 컨트롤 얼터네티브 델을 눌러서 보면은 이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 프로세서가 뭔가 어떤 프로세서가 돌아가 있는가 쭉 나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세스 상호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수송 기능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흐름 제어도 있어야 되고
오류 제어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 전달 기능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그 레이어들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죠? 예, 자 구분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넓은 녀석이냐 좁은 녀석이냐 응용 프로세스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등급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여러분들 CCTV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쭉 데이터 보내주면 되는데 등급 1은 기본 오류가 되겠고 등급 2는 다중화 개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하나의 그 통신망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단말기가 붙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바로 다중화 기능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류 복원 다중화 등급 3 오류 검출 복원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기능하고 표현 계층. 그래서 세션 계층은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있겠죠? 개체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데 필요하게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조정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세션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네임은 이제 여기서의 응용 프로세스죠. 두 사용자 응용 프로세스 간에 교환될 데이터 형식과 관련돼서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그 서로 그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표현 계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 변환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아까 말했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쵸? 동영상을 본다든가 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쵸? 그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OSI 7계층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좀 설명됐는데요. 좀 그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좀 참고서적을 좀 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기 바래요. 하여간 7개 계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응용 개체의 3가지 요소, 사용자 요소, 공통 응용 서비스 요소, 특정 응용 서비스 요소, 이것들을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그 프로토콜 넷 그 OSI 계층을 이용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계층을 위해서 연결되는 정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규약을 가지고 연결을 할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TCP/IP 네트워크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게 그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뺐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예,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죠. 전자식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식 컴퓨터 간의 데이터들을 그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서 컴퓨터 통신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연구를 시킨 그 발주처가 어디냐면 미국 국방성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다르파라고 하는 그 국방성 산하의 연구 이 관리하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파에서 발주를 해서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서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죠. 갖고 그걸 표준화하는 TCP/IP 이것들을 방식을 개발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컴퓨터 간에 통신해주는 표준 규약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TCP/IP 프로토콜을 가지고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웹 브라우저, 우리가 말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어디서 했습니까? 예, 유럽의 스위스에 있는 선이라는 데 있죠. 예, 그 물리학, 입자 물리학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의 해석 있죠. 그거를 자체 연구소 내에서 그 쉽게 그림을 통해서 그쵸? 그 텍스트하고 그림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팀에서 실험한 그 실험 데이터 그리고 그 실험 데이터의 해석 그리고 논문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그 HTTP 통신망을 사용해서 바꿔 말하자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이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인터넷 개발했다. 맞는 말이죠. 통신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웹 브라우저 사용해서 하는 인터넷은 유럽 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됐고요. 이 통신을 만든 목적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이제 그때 당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적을 타격하고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중앙집권 체제였다. 컴퓨터 통신이. 그러면 한 군데만 박살내면 전체 컴퓨터 통신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산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적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그 컴퓨터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식으로.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연결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거는 군사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민간에서 이용을 하고 대학교에서 데이터 통신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규약이 TCP/IP 통신 규약이에요. 미국에서 개발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OSI 모델에서 이거 5개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 계층, 우리가 말하는 그 웹 브라우저 WW라고 하는 녀석 있죠? 예. 그게 있고, 그게 응용 계층이고, 수송 계층이 우리가 말하는 TCP, 그 다음에 UDP도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를 사용하고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는 하부 구조, 물리 계층은 하부 구조, 이게 유무선 연결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도 하부 구조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 계층으로 보통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되면은 IP 프로토콜은 비신뢰성 연결형 그 다음에 연결이 없이 그냥 비연결형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들을 데이터 주원 흐름을 규약을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TCP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5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로토콜에는 없지만은,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로토콜에는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층은 이게 그 IPv4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20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IP 주소는 32비트의 이진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 계층에서는 TCP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프로토콜이고, 이게 흐름 제어를 합니다. 에러 제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에서 우리가 말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그 WW 월드와이드 웹, 우리 웹 브라우저, 그거 일단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메일 주고받는 프로토콜 SMTP 뭐 이런 것들은, 이걸 사실 FTP나 뭐 이런 것들은 리눅스 운영 체계를 하면 설명하기 쉬운데, 이 윈도우에서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됐죠. 여러분들 좀 뭡니까,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TCP가 다 안 끝났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 이제 동영상을 하니까 쉬지 않고 그냥 내가 쭉 하지만, 실제 만약에 강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끊어졌다 이었다 끊어졌다 이었다 좀 하죠. 그래서 훨씬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부터 아마 속개 프로그래밍 실습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진행할 걸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교재 소개하고, 교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 참고서적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쪽지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TCP/IP, 그 다음에 UDP 모델, 이걸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속해 프로그래밍의 기초, 아주 생기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요, TCP 모델을 구성하는 5계층을 5개 계층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것들도 한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 다음에 E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내야,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구나 하는 출석 개념입니다. 온라인이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출석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안 내면 결석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